안녕하십니까. 생태조경학개론 김수봉 교수님 수업 발표를 맡게 된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2학년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제가 존경하는 조경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경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조경가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조경적인 철학과 작품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루하더라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목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조경의 확립기. 두 번째, 앤드류 잭슨 다우닝에 대한 소개. 세 번째, 대표 작품 소개. 네 번째, 교훈.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조경과 소개에 앞서 미국 조경 발전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조경이 발전하던 배경에는 미국의 근대화가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기술혁신, 그리고 도시화 등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배경이 조경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시기를 미국 조경의 확립기라 합니다. 이러한 확립기를 가장 처음 이끌어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소개할 미국 조경의 설립자 앤드류 잭슨 다우닝입니다. 미국의 조경은 다우닝의 풍경식 정원 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경운동이 시작되었고 이후 조경가 옴스테드, 클레브랜드, 엘리엇 등의 활약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다우닝은 1815년 10월 30일 미국 뉴욕주 뉴버그의 묘목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우닝은 16세에 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도와 묘목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본격적으로 조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그는 식물학과 조경 원예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다양한 신문과 원예 저널에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우닝의 명성은 점차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조경가 다우닝의 설계 철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닝의 설계 철학은 바로 영국의 풍경식 정원을 미국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풍경식 정원은 주택과 정원이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림처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것을 풍경식 정원의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탈리아의 노단식 정원이나 프랑스의 평면 기하학식 정원과 같은 자연스럽지 않고 기하학적 특성을 띠는 정원은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다우닝이 기하학적 정원은 조형물을 배열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여전히 르네상스식 정원 스타일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평면 기하학식이나 노단식 정원과 같은 르네상스식 정원을 싫어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러한 유럽의 정원 양식이 순전히 왕이나 귀족들에 맞추어 만들어졌다는 데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우닝이 영국의 풍경식 정원을 동경하여 도입한 데에는 그의 민주주의 관련 철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다우닝의 민주주의적 철학은 후에 옴스테드에 의해 미국 최초의 공공공원인 센트럴파크로 실현되게 됩니다. 초기의 센트럴파크의 조경 설계에 다우닝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완성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우닝의 대표 작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닝의 대표 작품으로는 미국의 뉴욕 포퀴시에 위치한 스프링사이드가 있습니다. 스프링사이드는 1850년에 완공되었고 면적은 20에이커 크기로 대략 12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양조업자로 유명한 매튜 바사르의 사유지로 다우닝이 설계에 참여하였습니다. 스프링사이드는 거의 온전하게 살아남은 유일한 다우닝의 디자인으로 1969년에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가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스프링사이드의 설계도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세심하고 부드럽게 계획된 마차길이 있고 바위나 햇빛이 비치는 초원, 샘물 등 자연스럽고 그림 같은 디자인을 했던 다우닝의 자연 풍경식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도 사람이나 동물들이 동선을 따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식재도 전혀 부자연스럽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잘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스프링사이드는 다우닝이 아름답게 픽처레스크를 표현한 뛰어난 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픽처레스크란 그림과 같은 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로 풍경식 정원이 그림 같은 정원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프링사이드는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어서 하지만 조경 설계 부분에서는 다우닝의 계획이 반영되어 소목들이 새롭게 자라나면서도 경로를 유지하고 있고 원래의 나무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가는 도보 여행지로 사랑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프링사이드를 통해 풍경식 정원을 조성하고자 했던 다우닝의 조경 철학이 잘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닝에 대해 알아본 뒤 얻게 된 교훈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닝은 VC, 즉 시민 모두를 위한 조경을 하고자 했습니다. 왕족과 귀족만을 위했던 근대 이전의 조경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적 근대 조경의 가장 밑바탕을 확립해 나간 인물이 앤드류 잭슨 다우닝입니다. 다우닝의 이러한 철학은 아직까지도 조경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공원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원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앤드류 잭슨 다우닝의 이러한 민주주의적 조경의 시도가 없었다면 우리들이 이용하는 근대의 공공공원들이 존재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공원이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조경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조경사에 있어서 앤드류 잭슨 다우닝은 꼭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발표 준비할 때 참고했던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조경가 앤드류 잭슨 다우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